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의 글쎄요 착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초 오후 2시에 예정이 됐던 대정부 질문이 5시간쯤 늦어진 저녁 7시에 열린 건데요. 발단은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착오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대정부 질문 불참 소식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행이 빚어진 겁니다. 먼저 민주당 쪽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 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 질의에 응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최재원 기자,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부터 해보죠. 팩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이게 대정부 질의 원래 외교안보 대상으로 하는 대정부 질의였기 때문에 그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전날인 그제 이제 불출석 그러니까 대참 차관이 장관 대신 참석하겠다 이런 통지서가 왔고 거기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이 찍힌 도장이 이제 추후에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금 보셨던 박찬대 의원 발언이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의 공개 발언이었고 장관이 출석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놨는데 그 문제 발언이 있은 직후에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잠깐만요. 지금 저 화면에 있는 저게 뭡니까? 지금 저게 이제 말씀드린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한 이제 직인인데요. 네. 장관,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어제 그 고위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 소공동에서 열리는 네덜란드 정부와의 고위급 회의 참석이 있었고 이 두 장관이 모두 장관급으로서 오찬에 참여해야 했고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찬까지도 있고 이후에 또 따로 별도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제 대정부 질의에 참석이 어렵겠다. 그래서 차관이 대신 참석하겠다. 이런 식의 요청서를 그제 밤에 보낸 거고 거기에 알겠다라고 동의하는 일종의 화답을 이제 직인을 통해서 한 걸로 이제 알려진 거죠. 잠깐만요. 이제 저희 그 시청자들께서 그 확인서를 좀 구체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지금 밑에 양쪽에 보면 말이죠. 외교장관, 국방장관 직인이 있는데 그 위에 동그란 도장이 2개가 있는데 저기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 원내대표 도장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쪽 교섭단체에 이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도장을 받아서 이제 불출석한다라는 사유를 설명하면 거기에 동의한다. 차관이 대참해도 괜찮다라는 일종의 확인을 해주는 도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도장까지 찍어줘 놓고 공개석상에서는 장관이 왜 참석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헌법 유린이고 뭐 이 국회에 대한 무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공세를 하다 보니까 왜 야당이 지금 이렇게 확인 도장까지 찍어줘 놓고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문제 의식이 다시 나왔었던 겁니다. 이런 논란이 이니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측에서는 실무자의 착오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무슨 착오요? 그제 이제 확인서가 왔을 때 그냥 통상적인 뭐 불출석 사유라고 생각해서 이게 뭐 대정부 질의에 정말 참석을 못한다라는 취지까지라고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에서 도장이 필요해서 가져간 걸로 알았지. 그게 당장 어제 그 대정부 질의에 불참한다는 취지로 도장을 받아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실무자가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과정에 생겼던 착오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직접 의원들에게 이런 해프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뒤늦게 더 해명을 하면서 어제 결국은 대정부 질의가 원래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오후 7시로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야당의 이른바 실수라고 하는 부분을 여당이 또 일부분 수용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7시라는 개의 시간이 다시 확정이 됐고 아까 그 사진 보셨지만 국회의장 란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 양당에서 이제 도장을 찍고 국회의장이 승인을 거쳐야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어제 의장실에서는 이걸 최종 사인을 내주기 전에 이 사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이제 국회의장실에도 보고가 되는 바람에 이제 사인 최종 결재까지는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대정부 질의 시간이 미뤄졌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최백문 국장님, 자, 이 정도면은 뭐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뭔가 지금 야당이나 국민의힘 쪽이나 어쨌든 말이죠. 현재 그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그 결과인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누군가 저 도장을 찍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무위원 그 불출석 양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국무위원이 몇 월 며칠 날 출석하지 못한다. 아니 그 최소한 그거 읽어보고 찍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찍어줄 때는 원내대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네. 더군다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때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그러면 그 사유를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를 했을 것이며 그러게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실무자가 자기 판단으로 이 도장을 찍었을까요? 네. 도장에 틀림없이 박찬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걸 찍었을까요?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저는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처리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왜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겁니까? 뭐 그러니까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국회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잠시 무슨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면 네. 아니라면 저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게 문제가 되면 그거는 자꾸 외교부나 국방부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고 네. 원내대표실 관계자하고 소통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실의 문제입니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오히려 외교부 국방부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확인서까지 공개가 됐지만 박찬대 원내대표 끝까지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되려 두 장관의 불출석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오래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 여야 간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에 갑자기 국제회의와 관련돼서 불참을 선언하는 부분은 좀 국회가 존중받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미 결재를 받은 사안이다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국회까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만찬 시간도 잘 조율을 하게 되면 더 빠른 시간 내도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다려주겠다. 오셔라. 처음에 불참 의사 밝혔을 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 네? 끝나고 오셔라. 끝나고 안 오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순하다. 의도가 있는 것이다. 네. 김준욱 대변인께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준 것은 회의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다 끝나고 올 것으로 생각하고 찍어준 것이다. 이제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부분에 불순한 의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뭐 어떤 측면에서 불순하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략의 취지는 지금 이건 뭐 단순한 해프닝이긴 하지만 이 해프닝이 발생하게 만든 거 사실은 대정부 질문 일정을 몰라서 그 확인서를 받아간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대정부 질문이라는 중요한 국회의 일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불참하겠다, 다른 사람을 차관을 대참시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뭐 공교롭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불참하겠다고 그 확인서를 받아간 이 조태열 그 외교부 장관은 네.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출신이시고 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경호처장 출신이시다 네. 보니까 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개원식에도 불참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불참하신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국회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그 국회를 경시하는 이런 그 풍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외교 국방장관이 국회에 불출석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대통령실에 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해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 사인이라기보다는 지금 누가 그 사인을 줬다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지금 대통령부터 국회를 적대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이러는 어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 국무위원들로서 반드시 참석해서 또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네. 이 자리에까지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좀 고의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사건은 사실은 뭐 실무자가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어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정부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그리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이제 시간은 늦췄지만 네. 결과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순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저께 그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네. 국제회의 때문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 국제회의가요 80개국 이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고요. 네. 전 세계에서 40개국 이상의 장차관들이 참석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그 국제회의 호스트예요. 네. 호스트가 만찬, 사진 촬영 이런 데 빠질 수 있습니까? 네. 토론 이런 데 빠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 아마 몇 달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대정부 질문이 확정된 거는 불과 얼마 전이에요. 네. 그럼 대정부 질문을 옮기든지 해야지 국제회의를 옮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상식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네, 어제 그 국제회의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 위험성 또는 국제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규범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 회의였습니다.